자, 여러분 평가원 기출공부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20년도 9월 평가원 지문이고요. 이 지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거의 독해를 포기하는 지문입니다. 무슨 지문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행정입법이 등장하는 지문이었습니다. 26번은요, 글 전체의 내용 파악을 물어보고 있고 27번은 기억의 이유, 세부 내용 파악이죠. 28번은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 이것도 세부 내용 파악이고요. 29번은 보기 문제입니다. 보기 문제는 언제나 우리가 지문을 이해하고 상황을 적용,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고요. 이것도 정말 많이 틀립니다. 자, 30번은 한국인 테스트. 절대 틀리면 안 되겠죠? 이런 거 틀리면 이제 추방당합니다. 조심하세요. 그렇죠? 자, 이제 지문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제가 이제껏 풀어줬던 어떤 평가원 기출들에 비해서 보기 문제의 난도가 매우 높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지문에서 유난히 독해가 안 되고 이 독해를 좀 던지고 포기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짚어주려고 합니다. 즉 이번 영상은요. 지문을 보는 맥을 좀 짚는 게 좀 초점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언제나 첫 문단 독해는 열심히 해야 된다. 첫 문단 독해는 중심 소재를 파악해서 방향성을 파악해서 나가자. 맥을 잡아서 그걸 우리가 이어가자라는 겁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주체가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여러분 이 지문은요. 빠꾸가 없어요. 노빠꾸입니다. 바로 첫 줄부터 중요 문장으로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딱 봐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지문은 행정규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지문이에요. 근데 행정규제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 행정규제의 정의를 뒤로 서술하지 않고 앞에 관형절로 안겨놓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행정규제를 생각보다 덜 중요하게 처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 행정규제의 정의가 나왔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행정주체가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이게 행정규제라는 거예요. 그럼 좀 중요한 건 뭔가 봤더니 행정규제는요. 첫 번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두 번째는요.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일단 초점이다라는 거 알아야 되고요. 이건 약간 여러분 지문 밖에 조금 센스인데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게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역사적으로도 그런 역사가 있다 보니까 무슨 역사인지 알죠? 민주화 운동의 시대가 있었다 보니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게 매우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은 함부로 절대 하면 안 되고 법에 의거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영역이어서 언제나 법지문에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다거나 국민에게 어떤 의무를 강제로 부과한다는 거는 매우 큰 일이다라는 건 이제 센스의 선에서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역접이 찍히죠. 그럼 이제부터 이야기의 포인트는 앞이 중요합니까? 뒤가 중요합니까? 뒤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국회가 아니라 국회가 뭐 하는 데인데요? 여기요. 국회는 법률을 제정하는 곳이었죠. 여러분 이거는 상식이에요. 교과 상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입법기관과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이 있잖아요. 국회는 입법기관으로 법을 만드는 거고 행정기관은 행정, 사법기관은 법을 어떻게 좀 이렇게 좀 행하는 그런 곳인 거죠. 자,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령인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규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여러분 잘 처리해 볼게요. 그러나라는 역접의 부사어가 실리는 순간 중심은 뒤로 옮겨갔고요. 원래 이 행정규제라는 건요. 뭘 통해 한다? 그렇지. 법률을 통해 한다라는 게 포인트였어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했다라고 했죠. 그러나 자 여기서 그러나라는 역접의 부사어가 찍히면서 그렇지 않고 요즘에는 행정입법이라는 게 생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행정입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행정기관이 제정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제정주체가 행정기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원래 법률로 해야 하는 거를 행정입법에 의해서 하는 예외적인 것이 어떻게 되고 있다?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비중이 왜 커지고 있을까? 이걸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자, 뒤이어 나오는 게요. 드론과 관련된 행정규제 사항들처럼 첨단 기술과 관련되거나 상황 변화에 즉각 대처하거나 개별적 상황을 반영하여 규제를 달리해야 하는 행정규제 사항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뭐뭐 하기 때문이다는 이유죠. 즉 이것의 비중이 늘어난 이유가 세 가지가 찍혔는데요. 첫 번째는
첨단 기술과의 어떤 관련성이 커지고 있는 경우고요.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경우이거나 혹은 상황이 너무 개별적이다 보니까 하나하나를 알려줘야 되는, 하나하나를 알아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런 이유로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규제가 커지고 있다는 거는 법률에 의한 행정규제는 1번, 2번, 3번이 어렵다는 거죠. 첨단 기술 관련성이 떨어지고 즉각 대처가 어렵고 개별적 상황 대처가 어려운 게 법률에 의한 행정규제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행정기관은 국회에 비해 이러한 상황, 어떤 상황? 첨단 기술, 개별 상황, 즉각 대처를 다루기에 적합하다라고 나왔죠. 자, 여러분, 이 글의 중심 소재는 뭘까요? 뭐라고 잡아야 돼요? 그렇지. 얘예요. 행정규제. 행정규제. 근데 이 행정규제가 뭐에 의해?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규제가 늘어나고 있다. 이게 바로 방향성인 거죠. 이게 방향성이야. 이 글은 앞으로 여기로 올라갈 거예요. 왜냐? 국회 얘기를 굳이 여기서 뭘 더 하겠습니까? 이쪽이 방향성인데요. 근데 여기서 고민해야 될 건 이겁니다. 왜 그런지는 이미 나왔죠. 왜 그게 늘어나고 있는지는 나왔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이건 우리가 한번 좀 맥을 잘 잡아봐야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문단 한번 가볼게요. 자, 행정입법의 유형에는 무슨 맥으로 가나 봤더니 여기를 건드리네요. 행정입법의 유형에는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 등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는요. 얘네가 또 세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자, 위임명령이라는 게 있고요. 행정규칙이라는 게 있고요. 조례라는 게 있대요.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잘 봐. 무언가 분류체계가 시작된다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위임명령도 행정입법이고 행정규칙도 행정입법이고 조례도 행정입법인데요. 이것들의 출발점은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규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요. 위임명령도 행정입법이고 행정규칙도 행정입법이고 조례도 행정입법이라는 건요. 위임명령도 첨단기술 관련성이 크고 즉각대처 가능하고 개별적 상황 대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행정규칙도 첨단기술 관련성이 크고 즉각대처 가능하고 개별 상황이 적합하다는 겁니다. 조례도 첨단기술 관련성이 크고 즉각대처 가능하고 개별적 상황 대처에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푸바오는 팬더다. 푸바오는 팬더다. 제가 맨날 하는 말이에요. 이걸 잘 잡고 가야 됩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행정규제 상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특정한 내용에 관한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행정입법을 위임명령이라고 한다. 자, 여러분 멈추고요. 자,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 문단으로 넘어오면서 행정입법의 세 가지 유형이 나왔어요. 맞죠? 그리고 이 문단이 유난히 뚱뚱해요. 맞죠? 너무 뚱뚱해서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무슨 고민을 해야 되냐? 여러분, 자, 쌤은 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첫 문단 독해에서 어떤 중심 소재와 방향성을 잡고 글의 흐름을 내가 컨트롤, 내가 좀 파악하면서 가라는 거야. 내가 장악하면서 가는 거랑 내가 끌려가는 건 너무 달라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이렇게 이 문단이 긴데 무슨 내용으로 채워져 있을까를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방향성은 두 가지입니다. 이 문단이 저렇게 뚱뚱한데 이 문단 내에 위임명령과 행정규칙과 조례가 다 나올 수도 있고요. 이 문단 내내 위임명령 얘기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너무 분량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때려 넣을 수도 있겠다. 저 세 가지가 다 이 문단에 등장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문제점이 뭐냐면요. 3문단부터는 또 무슨 얘기를 할 건데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러면 불수능으로 가는 거고요. 근데 얘가 2문단인데 얘가 3문단이고 얘가 4문단이야. 그럼 뭐야? 물로 가는 거죠. 물론 물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쉽게 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미리 확인하라는 거야. 봤더니 위임명령 얘기를 해요. 끝날 때까지 위임명령 얘기인가? 맞네요. 3문단을 갔어요. 3문단을 갔더니 행정규칙 얘기로 시작하죠. 4문단으로 갔더니 조례 얘기를 시작하죠. 그럼 여러분 이 지문은요. 2문단에서 위임명령, 3문단에서 행정규칙, 4문단에서 조례를 얘기하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이 지문 끝났네. 이 얘기가 끝이구나. 이것들은 다 행정입법이고 다 행정규제 얘기였는데 끝.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맥을 못 잡고 그냥 이 문단을 읽으면요. 그냥 카오스가 열리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거의 우주 미아가 되는 거예요. 읽었는데 뭐라는 건지 너무 복잡하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뭐 난리 부르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즉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이 글의 맥이에요. 맥. 이것도 행정입법, 이것도 행정입법, 저것도 행정입법, 다 행정입법이고 2문단, 3문단, 4문단 너무 예쁘게 주고 있고 그럼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에 따라서 가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봐봐. 기억은 여기 찍혀있죠. 그럼 여러분 우리 아까 문제 잠깐만 한번 볼까요? 자, 26번은 글 전체 내용이니까 어쩔 수 없어. 왔다 갔다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27번은 2문단에서 정답이 나오겠죠. 행정규칙은 3문단에 정답 나오겠죠. 봤더니 여기는 뭐 여기저기 나오죠? 뭐 법률도 있고 위임 명령도 있고 조례도 있네요. 그럼 얘는 뭐 1문단도 필요하고 2문단도 필요하고 마지막 4문단도 필요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보의 구역만 잘 봐도 각 문제가 요구하는 주요 문단이 뭔지 알 수 있다는 거고 그 흐름을 따라 갈 수 있다는 얘기를 저는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이 문단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거고요. 사실 여기서 여러분 글의 흐름은 다 잡혔는데요. 제가 딱 하나만 더 강조를 할게요. 자, 그럼 내려오면요. 여기 있습니다. 이들은 뭐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입니다. 이들은 다 위임 명령인데요. 위임 명령은 모두 국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입법 예고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관문 한번 쳐보세요. 저러한 이유로 입법 예고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요. 반복되는 정보로 등장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행정규칙을 가면요. 여기 있어요. 자, 행정규칙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여기 위임명령과 달리 입법 예고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정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말즉슨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나 보지. 그치? 자, 이어서 여러분 조례 보면요. 조례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입법 예고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된다. 왜겠어요? 국민에게 직접 적용이 되나 보죠. 이런 정보를 잘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정보를 잘 따라가야 되고요. 여러분들 애초에 그 정보를 처음 처리할 때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결과가 생긴다. 그럼 뒤에서 짝을 안 맞춰줄 때도 있죠. 결과만 말했죠. 결과만 말했는데 이유를 우리가 붙이면 되고 여기도 결과만 말했는데 이유를 우리가 붙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따라오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문을 너무 어렵게 여기는데요. 지문의 맥을 잡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고 쌤이 계속 말하는 평가원 기출 분석은 그 논리를 파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행정 규제? 여러분 이게요. 올해 우리 수능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올 확률이 매우 높죠. 왜냐? 이미 한번 평가원에서 이걸 두드러지게 썼는데 굳이 뭐하러 또 내겠어요? 안 낼 거예요. 안 낼 건데 그럼 이 지문을 왜 공부하냐?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흐름을 파악해서 가야 되는지 그 논리와 지문의 전개 방식과 평가원이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을 눈여겨보자는 거고 그걸 따라가는 어떤 좀 우리들의 어떤 추상적이지만 좀 나름의 어떤 틀, 규칙 이걸 좀 알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보기도 한번 간단하면 볼 건데요. 자, 여기 보세요.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 해서 여러분 법률은 국회에서 만든 거죠. 그리고 여기 대통령령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나는 위임 명령이 되겠네요. 마지막 지방의회에서 제정했다고 했으니까 다는 조례가 되겠네요. 이렇게 식으로 약간 좀 해석을 해야 되고 1번을 보면 가해 법률이죠. 법률의 제3조의 내용에서 나 위임 명령의 제5조 신고 대상 광고물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뭘 봐야 되냐면요. 구체적 내용이라는 거는 과연 어디서 확인하냐. 법률로부터 위임받아서 만들어진 더 개별적 상황에 맞고 즉각 대처 가능하고 첨단 기술 관련성이 큰 게 바로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규제였죠. 위임명령은 행정입법에 의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오히려 법률이 아니라 위임명령이 되겠죠. 자, 2번도요. 나의 제5조 위임명령이죠. 법률의 16조로부터 제정상의 범위가 정해졌다? 안 되죠. 왜요? 제3조로부터 온 거니까 16조는 틀렸고요. 3번 나는 위임명령은 조례와 달리 입법예고 공포 절차 거쳐야 되죠. 둘 다 거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4번 위임명령에 나오는 광고물의 의미와 조례에 나오는 광고물의 의미는 일치한다. 왜냐? 우리 아까 지문에서 억구의 의미를 확대 축소해서 제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4번 정답이고 5번은요. 조례를 준수해야 하는 국민 중에는 위임명령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국민이 있다. 여러분 조례는요. 한 지방의 것이에요. 지방. 그치? 근데 위임명령은요. 대한민국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중에 어느 지방이 대한민국이 아닌 지방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한민국 안에 또 다른 나라가 있어야 가능한 건데요.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즉 예를 들면 이거예요. 서울시입니다. 서울특별시의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이죠. 당연히. 이것도 틀렸죠.
자, 이렇게 정답이 4번이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거 되게 어려워하고 이런 건 아는데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너무 많은 행정 이 너무 많은 행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맥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그걸 보는 거고, 첫 문단에서부터 이 맥을 잘 잡고 행정입법의 유형을 잘 분류해서 푸바오는 팬더다, 푸바오는 팬더다, 푸바오는 팬더다의 느낌으로 접근을 하면 조금 더 쉽게 지문의 논리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제가 이렇게 뭐 결과론적인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재수없어 보일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는 국어 잘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자기는 국어 잘하니까 자기는 쉽겠지, 뭐 이렇게 풀면 됩니다라고 지는 분석 다 끝내고 말하니까 지는 아주 그냥 뭐 깔끔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삐딱한 시선으로 보면 느는 게 없습니다. 왜냐요, 이게 당사자성 발언이에요. 제가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영어를 너무 못했어요. 영어 점수 맨날 안 나와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저 유명한 영어 강의를 다 찾아봤거든요. 그러면서 맨날 그 제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정말 개삐딱하게 앉아가지고 네, 님은 되시겠죠. 님은 다 되시겠죠. 저는 독해가 안 됩니다. 이러고 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재수하고, 재수 때 또 영어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은 고쳐 먹어야 됩니다. 고쳐 먹고요. 제발 저 사람이 국어를 되게 잘한다고 하는데 뭔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라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들어봐야 되고요. 이렇게 삐딱한 자세로는 배울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많이 반성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반성해서 여러분들에게는 제 길을 걷지 마라, 나와 같은 루트를 걷지 마라, 되게 슬펐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니까 제발 좋은 마음, 이렇게 뭐 책상 앞에 앉아서 웃으면서 제 영상 보는 겁니다. 그렇죠? 웃으면서 보고 저 사람처럼 풀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늘 말하지만 이것도 정말 너무 많이 말해서 귀에 딱지가 앉으실 건데요. 제가 이제 평가원 6번 싹 다 100점을 맞은 사람이거든요. 현역부터 재수까지 6번 싹 다 100점, 그리고 지금 계속 국어강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뭔가 저 사람이 뭐 말을 열심히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하는 그런 열린 마음, 그리고 만약에 제 말 듣다가 못 알아듣겠는데 저 사람 좀 이러면 빨리 다른 사람한테 갈아타세요. 그쵸? 빨리 방법을 빨리 찾는 겁니다. 근데 일단 뭐 저랑 말이 좀 통하면요, 제 영상을 계속 한번 보면서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자 라는 겁니다.